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고 25-26 시즌도 벌써 절반이나 지나버렸네요. 이쯤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역시 25-26 시즌이 시작되기 전 구단들이 야심차게 성적 향상을 위해서 영입했던 선수들이 제대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25-26 시즌이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는 최고의 영입이라고 판단되는 선수들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선정해봤는데 우선 참고하실 점은 임대로 합류한 선수들은 제외를 했고 영입한 금액에 비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지도 고려를 했고 마지막으로 선수 선정에는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25-26 시즌을 앞두고 프랑스의 클럽인 릴은 구단 유스 출신이자 지난 3시즌 동안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보여줬던 미카 슈발리에 골키퍼를 PSG에게 내주면서 주전 골키퍼를 영입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죠. 그리고 릴이 슈발리의 대체자로 영입하게 된 선수는 터키 리그 팀인 에이프스포르의 주전을 맡고 있던 골키퍼 베르케 웨제르였습니다. 2000년 출생에 191cm의 신장을 지닌 웨제르는 지난 24-25 시즌 에이프스포르의 붙박이 주전으로 뛰면서 35경기에서 12번의 클린시트를 기록. 길쭉한 신장에서 나오는 핑거팁과 반사신경, 안정감을 보여주면서 경험치를 꾸준히 쌓았고 슈발리의 대체자가 필요했던 릴이 25-26 시즌을 앞두고 이 웨제르를 영입하게 됐죠. 그리고 릴이 이 웨제르를 영입하는 데 지불한 비용은 고작 450만 유로, 당시 환율로 72억가량의 저렴한 금액이었습니다. 600억이 넘는 금액의 주전 골키퍼를 팔았는데 그 대체자가 100억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웨제르는 현재 릴에서 슈발리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까지 웨제르는 릴에서 총 20경기에 출전해서 7번의 클린시트를 기록 중. 특히 웨제르는 이번 시즌 릴에서 6번의 페널티킥 중 4번을 선방해내는 엄청난 세이브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중 유로파 리그에서 AS 로마를 상대로는 3번이나 페널티킥을 다시 찾는데 모두 막아내는 미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심지어 도우비크가 2번이나 막혀서 마티아스 소울레로 바꿔서 찼는데 그것까지 막아버린. 근데 이건 로마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고작 70억가량에 영입한 골키퍼가 이런 임팩트를 보여주자 벌써 빅클럽이 웨제르의 영입을 노린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특히 마이크 매냥의 재계약이 확실치 않은 AC밀란이 웨제르를 지켜본다고 하는데 이걸 릴에서 영입했던 골키퍼의 대체자를 또 릴에서 채우려는 건가? 물론 영입한 지 반 시즌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웨제르는 가격을 생각한다면 이 영상에 선정되기에 충분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은 지난 3시즌 동안 109경기에서 62골 11도움을 기록.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던 알렉산더 이삭을 리버풀에게 내주면서 이번 25-26 시즌을 앞두고 공격진의 구멍이 제대로 뚫리게 됩니다. 근데 정작 좆된 건 리버풀이었고 그리고 뉴캐슬이 선택한 새로운 스트라이커는 독일에서 건너온 공격수 닉 볼테마데였습니다. 이 198cm의 초장신 공격수는 지난 24-25 시즌 슈투트가르트에서 총 33경기 17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슈투트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을 보여줬고 2002년 출생의 어린 재능에다가 그냥 키만 큰 전봇대 유형의 선수가 아닌 발기술도 지닌 공격수였기 때문에 확실히 더 큰 클럽들이 노릴 만한 선수인 것은 분명해 보였죠. 다만 그 이적료가 볼테마데의 뉴캐슬 이적료는 1,300억가량.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 선수였지만 그래도 24-25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리그 12골을 넣은 선수의 가격이 1,300억이라. 이건 프리미어리그의 이적료 거품이 심각해 보이는 느낌이었죠. 확실히 이 영상에 선정하기엔 투자 비용이 너무 큰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볼테마데가 이번 25-26 시즌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이적생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죠. 볼테마데는 25-26 시즌 뉴캐슬 소속으로 24경기에 출전해서 9골 2도움을 기록 중. 팀 내 최다 득점자에 올라있고 키에 비해 제공권이 아쉽다는 이야기와는 다르게 이번 시즌 기록한 9골 중 3골이 헤더 득점일 정도로 볼테마데는 새로운 리그에 온 어린 공격수임에도 첫 시즌부터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1,300억의 이적료 값을 채우려면 남은 25-26 시즌 후반기의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전반기로만 따진다면 더 비싼 가격의 팀으로 옮긴 이 선수나 이런 선수들을 보니까 볼테마데 정도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한 영입이라고 생각돼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25-26 시즌 AC밀란에서 영입한 센터백 말릭 치아우 역시 종종 어이없는 실수를 보여주긴 하지만 부상자가 넘쳐나는 뉴캐슬 수비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영입생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물론 지금까지는 크게 폭망한 것 같은 냄새가 나는 영입생들도 있지만요.
지난 24-25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15위를 기록하면서 가까스로 강등권을 탈출했던 호펜하임은 15라운드까지 펼쳐진 이번 25-26 시즌 현재 리그 5위라는 아주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면서 전혀 다른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호펜하임이 25-26 시즌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를 뽑아온다면 아마도 25-26 시즌을 앞두고 영입했던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이 주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입 첫 시즌부터 주축으로 활용되고 있는 선수로 FC 바젤에서 120억가량을 투입해서 데려왔는데 현재 출전 시간 2위를 기록하면서 붙박이로 활약 중인 수비형 미드필더 레온 압둘라흐, 켈른에서 공짜로 데려와서 16경기 5골을 기록 중인 공격수 팀 램페를레, 웨스트햄에서 자리를 잃고 자유계약으로 호펜하임으로 떠나온 베테랑 풀백 블라드미르 초우팔까지 호펜하임은 25-26 시즌 여름을 아주 알뜰하게 보낸 팀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초우팔의 경우엔 웨스트햄에서 공짜로 영입했는데 33살의 나이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려는 건지 공격적인 풀백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 초우팔을 세 번째로 선정해볼까도 했는데 저는 또 다른 호펜하임의 영입생, 지난 24-25 시즌 스토크에서 뛰면서 우리나라의 배준호 선수가 팀에서 가장 챙겨주는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뽑은 미드필더 바우트르 비르어르를 선정해봤습니다. 잉글랜드 무대에서는 버거라고 불렸던 비르어르는 190cm의 큰 피지컬을 지녔지만 안정적인 발기술도 보여줄 수 있는 미드필더. 비르어르는 이번 25-26 시즌이 빅리그 1부에서 보내는 첫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호펜하임에서 16경기 4골 6도움을 기록하며 아주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선수죠. 심지어 벌써 시즌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의 이적료가 고작 400만 유로, 약 64억에 불과한 저렴한 영입이었기 때문에 비르어르의 활약은 더 빛이 날 수밖에 없고, 2001년 출생으로 아직 미래도 창창한 선수, 만약 호펜하임이 25-26 시즌 전반기 좋았던 모습을 쭉 이어간다면 아마 25-26 시즌 분데스리가 베스트 영입들을 뽑는다면 이 호펜하임에서 여러 명 선정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24-25 시즌 오랜만에 건강했던 호세 히메네스가 이번 25-26 시즌엔 또 부상으로 누우면서 다시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있고, 이제 아틀레티코에서 두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로빈 르노르망은 부상을 포함 여전히 부족한 모습, 클레망 랑글레 역시 핵심 수비수로 쓰기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수비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팀이 아틀레티코였는데, 그런데 이 불안한 아틀레티코의 수비진에서 희망이 되고 있는 선수, 이번 25-26 시즌을 앞두고 아틀레티코에 합류한 센터백 다비드 한츠코를 전반기 최고의 영입생 네 번째로 선정해봤습니다.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에서 뛰고 있던 한츠코는 페예노르트에서의 3시즌 동안 매 시즌 45경기 이상을 출전하면서 내구도를 증명한 센터백이었고, 거기에 188cm의 큰 신장을 지닌 왼발잡이 센터백, 심지어 좋은 스피드와 기본기까지 한츠코는 페예노르트에서 실력을 갈고 닦으면서 이번 25-26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자신의 다음 무대를 옮기게 되죠. 그리고 한츠코의 아틀레티코 이적료가 당시 410억가량, 엄청 적은 금액이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츠코의 이번 시즌 활약도를 본다면 아틀레티코는 410억이었다면 저렴했다고 판단할 만하겠죠. 이번 25-26 시즌 한츠코는 지금까지 시즌 23경기에 출전해서 1골 2도움을 기록 중, 오블락 골키퍼에 이어서 팀 내 출전 시간 2위일 정도로 아틀레티코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라리가 최고의 영입생 중 한 명으로 불릴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틀레티코가 25-26 시즌 왼쪽 주전 풀백으로 영입한 마테우 루제리가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한츠코는 왼쪽 풀백 땜빵 역할까지 수행해주고 있는 상황.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한츠코의 영입은 아틀레티코에겐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한츠코 말고도 아틀레티코가 알메리아에서 영입한 또 한 명의 수비수 마르코 푸빌 역시 많은 경기를 뛴 것은 아니지만 꽤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꿀영입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 선수입니다. 2022년 첼시의 구단주가 된 토드 볼리는 그 다음 해였던 2023년에 또 다른 구단을 인수하게 되는데, 그 팀이 바로 프랑스 리그의 클럽 스트라스부르였죠. 그리고 토드 볼리 체제에서 첼시가 무지막지한 선수 영입들을 보여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트라스부르 역시 2023년부터 구단주의 지원을 받아서 꽤나 많은 영입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 25-26 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선수 중 한 명이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2002년 출생의 아르헨티나 출신 공격수 호아킨 파니첼리입니다. 스페인의 데포르티보 알라베스에서 1군 커리어를 시작한 파니첼리는 지난 24-25 시즌을 스페인 2부 리그 팀인 미란데스에서 임대로 보냈는데, 그 미란데스에서 24-25 시즌 40경기에 출전해 무려 20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맹폭을 보여주게 되죠. 190cm의 큰 신장을 지녔지만 남미 출신 선수답게 드리블과 발기술도 지닌 공격수로 피지컬을 활용한 볼을 지켜주는 움직임과 동료를 살려줄 수 있는 연계 능력까지 보유한 확실히 뛰어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유망주 공격수죠.
그리고 아무리 2부 리그라 하더라도 22살의 선수가 20골이나 넣었으니 1부 리그 팀들의 관심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었고, 결국 25-26 시즌 이 파니첼리의 영입에 성공했던 팀이 바로 스트라스부르였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270억가량의 중하위권에 전전하는 팀으로서는 꽤나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이 파니첼리를 영입하게 되는데, 25-26 시즌 전반기까지의 모습을 본다면 아주 성공적인 영입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파니첼리는 25-26 시즌 지금까지 23경기에 출전해서 10골을 기록 중, 리그 득점 순위 공동 2위에 올라있고 1부 리그 주전으로 뛴 것이 첫 시즌인 것을 감안하면 확실히 뛰어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PSG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스트라스부르가 PSG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낼 수 있게 해줬던 주역. 물론 아직은 설레발일 수도 있긴 하지만 파니첼리는 새로운 대형 공격수가 등장했음을 기대케 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스트라스부르가 첼시와 같은 구단주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파니첼리가 맹활약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첼시에게 행복한 일일 수도 있겠네요. 지난 24-25 시즌 아스날 중원에 활용됐던 선수들을 보시면 마르틴 웨데고르는 부상의 위험성을 걱정해야 하는 선수고, 토마스 파티의 경우엔 25-26 시즌을 앞두고 비아레알로 이적, 미켈 메리노는 이제 오히려 최전방에서 더 날카로운 자원, 백업이었던 조르지뉴는 브라질 플라멩고로 떠나면서 25-26 시즌 아스날의 중원은 또 데클란 라이스가 눕지 않고 버텨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노예가 필요했다는 것. 그렇게 25-26 시즌 아르테타의 선택을 받게 된 선수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중원의 핵심이었던 마르틴 수비멘디였습니다. 18-19 시즌 소시에다드에서 1군으로 데뷔했던 수비멘디는 20-21 시즌부터 소시지의 주전으로 발돋움했던 수비형 미드필더, 후방에서 폭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수비력과 배급을 맡아줄 수 있는 선수로 아스날 합류 전 5시즌 동안 소시에다드에서 매 시즌 40경기 이상을 소화해주면서 수비멘디는 내구성까지도 보여준 선수였죠. 다만 한 팀의 에이스 선수를 영입해야 했기 때문에 아스날이 무려 1,10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는 일은 피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번 25-26 시즌 전반기까지의 모습을 본다면 수비멘디는 그 값어치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비멘디는 25-26 시즌 지금까지 총 24경기에 출전해 3골 3도움을 기록 중, 골키퍼인 라야의 뒤를 이어서 팀 내 출전 시간 2위를 달리면서 라이스와 함께 중원의 새로운 붙박이로 아주 야무지게 굴려주고 있죠. 물론 그래도 1,100억이라는 이적료가 워낙 큰 금액이기도 하고, 이번 시즌 영입된 또 다른 수비형 미드필더인 웨르고르는 아직까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그 우승을 꿈꾸고 있을 아스날은 수비멘디가 후반기에 퍼지지 않고 좋은 활약을 이어가 주기를 바라고 있겠네요. 앞서 분데스리가의 호펜하임이 이번 25-26 시즌 좋은 영입들을 많이 보여준 팀이라고 했는데, 여기 현재 분데스리가 3위를 달리고 있는 레버쿠젠 역시 25-26 시즌 꽤나 좋은 영입생들이 합류한 팀이죠. 물론 레버쿠젠이 그나마 많은 돈을 주고 영입했던 선수들, PSV를 떠나 레버쿠젠에 합류한 말릭 틸만, 리버풀에서 영입한 자렐 콴사, 모나코에서 데려온 엘리세 벤세기르 등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 비싸게 영입한 선수들의 전반기 성적은 아쉽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적은 금액을 들여서 영입한 유망주 선수들이 25-26 시즌 레버쿠젠의 성적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죠. 우선 네덜란드 알크마르에서 영입한 측면과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소화가 가능한 공격 자원 어니스트 포쿠, 알크마르에서 160억가량에 영입한 이 2004년 출생의 유망주는 1군 데뷔를 함께한 알크마르에서 통산 4시즌 동안 6골을 넣었는데, 이번 25-26 시즌 레버쿠젠에서 현재까지 22경기 4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더 큰 리그에서 오히려 자신의 기량을 더욱더 뽐내고 있죠. 포쿠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기 자신도 이렇게 빠르게 적응할 줄은 몰랐다고 할 정도인데, 이제 고작 21살인 이 유망주는 분데스리가 합류 반 시즌 만에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유망주 중 한 명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쿠보다는 조금 비싸게 영입했지만 그래도 190억가량의 저렴한 금액에 영입한 미드필더 이브라임 마자의 활약도 25-26 시즌 레버쿠젠을 설레게 하고 있죠. 현재 분데스리가 2부에 속해 있는 헤르타 베를린에서 영입한 이 2005년 출생의 유망주 역시 지난 24-25 시즌 2부 리그에서 보낸 성적이 자신이 주전으로 맞이한 첫 번째 시즌이었는데, 그 24-25 시즌 헤르타에서 36경기 7골 5도움을 기록하며 마자도 잠재력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그 활약을 지켜본 레버쿠젠이 이번 25-26 시즌을 앞두고 마자를 영입하게 됐는데, 현재 마자는 팀의 주축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25-26 시즌 마자는 총 21경기에 출전해서 4골 3도움을 기록 중, 시즌 초반엔 로테이션 느낌이었지만 점차 출전 시간을 늘려가더니 11월엔 이달의 유망주에까지 선정되면서 잠재력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선수죠. 다만 독일이 아닌 알제리 대표팀을 선택하면서 현재 네이션스컵에 참가했기 때문에 몇 경기 결장하게 된 점은 다소 아쉽긴 하겠지만, 레버쿠젠은 25-26 시즌 이적 시장에서 팀의 미래가 될 선수들을 품게 된 점이 매우 만족스럽겠네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지난번에 25-26 시즌 빛나고 있는 유망주 영상에서 이 선수들을 뽑지 않았나 반성합니다. 25-26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영입한 선수는 단 3명. 이적 시장에 투입한 금액도 440억가량에 불과할 정도로 바르셀로나는 25-26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그리 만족스러운 행보를 보이지 못한 팀이었죠.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투입한 440억 중 거의 대부분인 400억의 금액을 투입해서 영입한 이 선수. 골키퍼 주안 가르시아의 영입은 바르셀로나에게 현재 아주 만족스러운 영입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바르셀로나에 합류해서 한 시대를 책임졌던 테오 슈테겐 골키퍼는 24-25 시즌 부상으로 시즌을 거의 통으로 날린 후 이제 주전 라인업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지난 시즌 전반기를 책임진 이냐키 페냐는 이번 시즌엔 엘체로 임대 이적, 은퇴 복귀까지 선언하면서 바르셀로나로 합류했던 보이치의 슈체스니가 있긴 했지만 바르셀로나는 오랜 기간 함께할 수 있을 만한 골키퍼 영입을 원했고, 그렇게 이번 25-26 시즌 바르셀로나에 합류했던 골키퍼가 바로 주안 가르시아였죠. 사실 바르셀로나의 지역 라이벌 팀인 에스파뇰의 선수였기 때문에 영입에 껄끄러움이 있었겠지만, 주안 가르시아는 지난 24-25 시즌 처음으로 1군 주전으로 뛰면서 라리가 올해의 팀에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고, 심지어 2001년 출생으로 24살, 향후 10년은 더 함께할 수 있을 어린 나이의 골키퍼였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400억가량의 바이아웃을 지불하고 이 주안 가르시아를 영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지금까진 아주 정확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부상으로 결장한 경기가 있긴 했지만 주안 가르시아는 이번 25-26 시즌 15경기에 출전해서 6번의 클린시트를 기록 중, 뛰어난 선방 능력과 안정감을 보여주면서 25-26 시즌 바르셀로나의 최고의 영입생으로 불릴, 다른 2명의 영입생이 병장님 한 분과 유망주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튼 주안 가르시아는 바르셀로나를 넘어서 이번 25-26 시즌 라리가 최고의 영입 중 한 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고의 전반기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16라운드까지 펼쳐진 프랑스 리그앙에서는 프랑스 리그의 패왕 PSG가 리그 선두가 아니고 랑스가 순위표에서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죠. 물론 PSG와 승점 차이가 1점뿐이긴 하지만 지난 2번의 시즌 동안 리그에서 7위와 8위, 랑스는 중위권에 위치해 있던 팀이었는데 놀랍게도 이번 25-26 시즌에 리그 선두를 달리는 중. 그리고 이 랑스가 반전의 전반기 성적을 기록하는데 주축으로 활약 중인 선수를 뽑아온다면 아마도 이 선수, 이번 25-26 시즌 랑스에 합류해서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베테랑 플로리앙 토뱅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토뱅의 모습은 마르세유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것과 프리미어리그 뉴캐슬로 이적해서 폭망했던 것인데, 스피드와 개인 능력을 보유했던 측면에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윙어였고, 16-17 시즌 마르세유에서 15골 12도움, 17-18 시즌엔 무려 26골 17도움, 18-19 시즌 18골 9도움까지 토뱅은 2010년대 마르세유의 핵심으로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였죠. 다만 1993년 출생으로 현재는 32살의 베테랑이 됐고, 최근 3시즌 동안 이탈리아 우디네스에서 뛰면서 커리어 말년을 보내는 다른 여러 선수들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생각됐는데, 토뱅은 이번 25-26 시즌 랑스에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25-26 시즌 랑스에 합류한 토뱅은 현재까지 16경기에 출전해 5골 2도움을 기록 중. 어느덧 윙에서 뛰던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세컨 스트라이커로 자리를 바꾼 모습인데, 벌써 리그왕 이달의 선수를 2번이나 받으면서 랑스의 핵심으로 발돋움한 상황이죠. 심지어 한동안 국가대표와는 인연이 없었던 선수였는데 10월에 국가대표로도 복귀해서 득점까지 만들어낸, 거기에 랑스가 이 토뱅을 영입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고작 96억, 100억도 되지 않는 저렴한 금액에 랑스는 아주 야무진 베테랑을 영입해서 성공적인 전반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25-26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가 영입했던 여러 선수들 중에서 가장 좋은 영입이라고 평가받을 선수 중에는 시티의 새로운 골키퍼를 맡게 된 잔루이지 돈나루마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선수 라이안 셰르키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2019년 고작 16살의 나이에 올림피크 리옹에서 1군으로 데뷔했던 재능으로 셰르키는 이선 어디에서든 활약할 수 있는 뛰어난 드리블 능력과 패싱 센스를 지닌 팀 공격의 핵심을 맡을 수 있는 에이스 선수로 성장을 보여준 선수였죠. 지난 24-25 시즌까지 리옹에서만 클럽 커리어를 보내면서 통산 185경기에 출전해서 29골 45도움. 다만 셰르키는 어려서부터 주목을 받았던 것에 비해서 리옹을 꽤나 오래 지키고 있었는데, 이번 25-26 시즌을 앞두고 맨시티가 이 셰르키의 영입을 성사시키게 되죠. 심지어 이적료가 580억가량, 생각보다 저렴한 금액에 셰르키를 품에 안게 됩니다. 물론 580억이면 많은 이적료긴 한데 프리미어리그의 미친 가격표를 보면 지금 보기엔 해자기약의 느낌이죠.
물론 셰르키가 시즌 초반 허벅지 부상으로 한 달가량을 결정할 때까지만 해도 다소 불안한 모습이긴 했지만 셰르키는 부상 복귀 후 그 걱정은 기우라고 시위하듯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25-26 시즌 셰르키는 지금까지 20경기에 출전해서 5골 8도움, 출전 시간으로 따지면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합류 첫 시즌에 확실히 뛰어난 활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번 시즌 시티가 가장 비싸게 영입한 티자니 라인더르스가 아직 팀에 완전히 녹아들었다고는 할 수 없는 모습이고, 셰르키보다 조금 더 비싼 라이안 아이트너리는 부상도 있었고 오라일리에게 밀려버린 상황. 그래도 셰르키와 돈나룸마의 영입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시티에게는 위로가 되겠네요. 무려 1,100억에 가까운 이적료를 지불했지만 지금은 그 돈이 전혀 생각나고 있지 않을 바이에른 뮌헨의 루이스 디아즈를 11번째로 선정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몰랐는데. 아마도 25-26 시즌 팀을 옮긴 선수들 중 모든 리그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 한 명. 지난 24-25 시즌까지 리버풀에서 3시즌 반을 함께한 루이스 디아스는 리버풀에서 통산 148경기에 출전해 41골 23도움을 기록. 날카로운 드리블 능력과 공수 모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는 에너지 레벨을 기반으로 리버풀에서 활약을 보여줬고, 특히 지난 24-25 시즌엔 리그에서만 13골을 기록하면서 디아스는 리버풀에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다만 1997년 출생으로 이제 20대 후반의 나이라 더 성장할 여지가 있는지는 의문이었다는 점과 살라에게 다소 몰려있는 공격 포인트를 나눠 갖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디아스는 25-26 시즌을 앞두고 많은 이적설에 휩싸이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24-25 시즌 리그에서만 13골을 넣은 선수를 싸게 영입할 수는 없는 일이었고, 결국 바이에른 뮌헨은 1,10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이 디아스를 영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25-26 시즌을 앞두고 뮌헨에 합류한 디아스는 자신의 커리어 하이 기록을 새롭게 세울 기세로 25-26 시즌 분데스리가를 폭격하고 있죠. 디아스는 이번 시즌 지금까지 총 22경기에 출전해서 무려 13골 7도, 해리케인에 이어서 팀 내 득점 2위, 팀 내 출전 시간 6위를 기록하며 뮌헨의 주축으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엄청난 활동량은 뮌헨에게 더 높은 에너지를 더해주고 있고, 물론 뮌헨이 분데스리가에서 워낙 패왕이기 때문에 많은 찬스를 가져갈 수 있다곤 하지만 디아스는 발전된 결정력까지 보여주면서 25-26 시즌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영입생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반면 리버풀은 이번 시즌 극도의 부진을 겪고 있는 살라를 생각하면 디아스를 보낸 것이 잘못된 일이었나 생각이 들 수 있긴 하지만 디아스가 남았다고 해서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지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다만 크게 성장할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던 디아스가 뮌헨에서 한층 더 스텝업을 보여준 점은 리버풀에겐 조금 배가 아픈 일이 됐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번 25-26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해서 승격 첫 시즌을 보내고 있음에도 리그에서 7위를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승격 시즌을 만들어내고 있는 클럽인 썬덜랜드. 그리고 썬덜랜드가 25-26 시즌 반전의 성적을 만들고 있는 이유 역시 25-26 시즌을 앞두고 영입했던 여러 선수들이 골고루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네덜란드 네이메언에서 영입한 골키퍼 로빈 루프스. 썬덜랜드는 이번 25-26 시즌 지금까지 리그에서 19경기 18실점으로 리그 최소 실점 3위에 올라있는데, 그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 루프스 골키퍼죠. 2003년 출생으로 지난 24-25 시즌 네덜란드 리그에서 1군 주전을 맡기 시작해서 이번 25-26 시즌이 1군 주전으로 뛴 두 번째 시즌인데, 이 193cm의 장신을 지닌 골키퍼는 뛰어난 선방 능력을 통해서 25-26 시즌 전반기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루프스는 이번 25-26 시즌 총 19경기에 출전해서 7번의 클린시트를 기록 중, 심지어 고작 160억가량의 이적료로 영입한 골키퍼였는데 이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제 겨우 22살의 어린 골키퍼이기 때문에 썬덜랜드의 최후방을 향후 10년은 책임지기엔 이렇게 잘하면 조만간 더 큰 클럽들의 구애가 생기겠네요. 그리고 이번 25-26 시즌 썬덜랜드가 190억가량의 금액을 투입해서 PSG에서 영입한 수비수 노르디 무키엘레 역시 단숨에 썬덜랜드의 수비 주축으로 발돋움한 선수죠. 몽펠리에와 라이프치히를 거치면서 많은 기대를 받으며 성장한 수비 유망주였지만 무키엘레는 2022년 합류했던 PSG에서는 그리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고, 지난 24-25 시즌 레버쿠젠 임대마저 그리 성공적으로 보내지 못하면서 무키엘레의 PSG에서의 입지는 점점 작아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 주전 자리를 찾아 무키엘레가 이적했던 것이 이번 25-26 시즌 썬덜랜드였는데, 무키엘레 역시 현재는 썬덜랜드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키엘레는 이번 25-26 시즌 센터백과 우측 풀백을 가리지 않고 출전하면서 18경기 1골 2도움, 팀 내 출전 시간 3위를 기록하면서 썬덜랜드의 짠물 수비의 주축으로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두 명의 썬더랜드 영입생 외에도 240억가량의 레버쿠젠을 떠나서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한 그라니트 자카 역시 썬더랜드의 반전을 이끌고 있는 선수입니다. 새로운 팀에 합류하자마자 주장으로 부임한 이 프리미어리그의 잔뼈 굵은 미드필더 역시 이번 25-26 시즌 썬더랜드에 합류해서 현재 19경기 1골 5도움을 기록 중. 썬더랜드의 르보리 감독은 자카가 제2의 코치 역할을 한다며 자카가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리더십, 선수들을 이끄는 영향력을 칭찬하기도 했죠. 썬더랜드의 이번 25-26 시즌 출전 시간 1, 2, 3위가 루푸스, 자카, 무키엘레 이렇게 영입생 3인방이 기록 중이고 심지어 이 3명을 영입하는 데 쓴 이적료가 590억 가량이니까 뭐 새 선수를 따로따로 뽑았어도 이상하지 않았었겠네요. 마지막으로 선정한 25-26 시즌 전반기 최고의 영입생은 이적료 없이 공짜로 이탈리아 AC 밀란에 합류한 레전드 미드필더 루카 모드리치를 선정했습니다. 2012년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한 이후로 무려 12시즌을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한 선수. 적응기를 거쳐서 레알 마드리드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미드필더로 성장했던 모드리치는 일명 흑카모 라인을 구성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수많은 영광의 순간을 함께 만들어낸 선수였죠. 레알 마드리드에서 통산 597경기를 뛰면서 43골 95도움을 기록. 모드리치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활약을 보여줬지만 어느덧 40살을 앞둔 노장 반열에 들어가게 되면서 24-25 시즌을 끝으로 모드리치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작별을 고하게 되죠. 사실 은퇴를 선언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이긴 했는데 AC 밀란은 최소 한 시즌은 이 베테랑 미드필더가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25-26 시즌을 앞두고 모드리치의 영입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사실 이적료도 발생하지 않은 영입에다가 팀의 어린 선수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AC 밀란은 모드리치가 그라운드 밖에서 선수들을 이끄는 모습을 바랐을 것도 같은데 이 2018년 발롱도르 위너는 그라운드 위에서 자신이 여전히 뛰어난 클래스를 지녔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죠. 이번 25-26 시즌 지금까지 총 19경기에 출전한 모드리치는 1골 2도움을 기록 중. 이제 40살이 된 선수가 리그에서 팀 내 출전 시간 1위로 AC 밀란은 노인 학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고 쓰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모드리치의 중원에서의 영향력은 AC 밀란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를 생각해서 AC 밀란이 후반기에는 모드리치의 출전 시간을 조절해줘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 어린 선수들의 성장이 아닌 오히려 자신이 경험치를 더 쌓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사실 모드리치 말고도 마르세유에서 팀 동료와 쌈박질을 하더니 이번 25-26 시즌 AC 밀란으로 이적한 아드리앙 라비오 역시 110억가량의 적은 이적료로 영입을 했는데 모드리치와 함께 AC 밀란의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 중. 이 라비오도 전반기 최고의 영입 중 한 명으로 선정될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AC 밀란은 더 비싸게 주고 산 선수들은 똥을 싸고 있는데 오히려 가성비 영입 선수들이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니 다소 찜찜한 전반기였겠네요. 자, 지금까지 이번 25-26 시즌 새로운 팀으로 이적을 했는데 전반기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영입생들을 선정해봤습니다. 물론 전반기에 잘했다가 후반기에 고꾸라지는 선수들도 있을 수 있고 전반기 부진했다가 후반기에 폭발하는 선수들도 있을 수 있으니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